강제 구인 조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그 21일, 24일 이틀 내리 그 불출석을 하면서 재판이 6분 만에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300만 원 과태료가 있었고 또 최근 재판 또 불출석을 해서 500만 원 과태료, 맞습니다. 네. 총 8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말 전무후무한 일단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 5개 재판 통틀어서 이 위반한 이 재판 절차 위반 사례만 50건이 벌써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50건이 넘나요? 네. 예, 50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보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조차도 거의 민주당의 하수인,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2석을 좌지우지하는 야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 만드는 사람 이렇게 법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법 만드는 사람의 수장조차도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그 정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 그러면 그때까지 결과가 가시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계속 그런 얘기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대통령 선거 전에 결과 나오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뭉갤 수 있는데 뭉갤 수 있다. 내가 굳이 신경을 써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재판이라 그러면 차라리 나 정치하고 나 그냥 어디 뭐 이제 사진 몇 개 찍으면서 더 캠페인 더 하겠다. 지금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거 다 당연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이런 사유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 출석을 한 것이지만 본인 재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장동 재판의 결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루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네. 실제로 백현동 재판 같은 경우에도 그 로비스트였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5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로비스트는 감옥에 갔는데 정작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백현동 재판 결과로부터 이재명 대표도 이게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장동 재판도 결과가 나오면 본인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인 출석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점 하나, 어차피 대통령 되면은 어차피 그 재판 중단될 거니까 이런 오만한 생각 하나, 그리고 또 최대한 재판을 방해를 해서 대장동 결과가 나오는 걸 지연시켜야 본인에 대한 혐의도 최대한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 두 네.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됐건 굉장히 부적절한 지금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 벌금 이재명 대표 개인 돈으로 내겠습니까? 아니겠죠. 당비로 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규명을 해봐야죠. 434억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 반환해야 될 그 돈, 그 못마른 한다라고 지금 그 판사한테 읍소까지 한 사람인데 정작 자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비를 유용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돈으로 낼지 좀 궁금했는데. 자기 돈으로 내면 저렇게 안 하겠죠. 의원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출석 사유서 보셨어요 혹시? 네네네. 어떠셨어요? 과연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원이 부르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그 피고인이든 아니면 뭐 정인이든 법원이 부르는데 과연 그 이재명처럼 뭐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 의정 활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개무시다. 대한민국에서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워낙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런 걸 좀 헷갈리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크게 보면 5가지 유형, 즉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송금, 이제 변호사비 대납 한 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너무 많아요. 위정교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되는 이제 법화 문제, 이 5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건 이슈는 본인의 재판 같은 경우 지금 3년째입니다. 3년. 지금 이제 끝난 게 위례 부분 끝났고 이제 대장동 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정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언을 해야 되는데 왜 남욱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이동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하고 직접적인 최종 결재권자로서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인으로서 이제 법원에서 계속 부르는데 벌써 네 번째 지금 이제 불출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가테르를 뭐 처음엔 300, 500 이렇게 이제 부과를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박대미 이야기처럼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일단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다 무시할 수 있다. 뭐 재판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도 저는 이렇게 무시를 한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저는 법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사실은 보면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법원이 굉장히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폐문부재다. 네. 자꾸 질질 끄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끌려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정말 어이없는 누가 보더라도 어이없는 그런 어떤 판결이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김지성지처럼 위정을 한 사람은 유죄가 되는데 위정 교사를 한 사람은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든지 또 김진성 씨 같은 사람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김현습 씨 같은 경우 백현동 로비스트는 유죄 확정으로 지금 이제 5년 받았는데 그 지금 로비를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도저히 납득이 안 판단을 자꾸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강제 구인을 하고 감찰을 하고 그런 어떤 원칙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법원의 칼이 이재명 대표 앞에 가면 자꾸 멈칫멈칫거리는 것 같아요. 특히 강제 구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지금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고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강제 구인을 해야 되죠. 설사 뭐 국회에서 막 방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법이 살아있고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강제 구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요? 왜 편향적이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재명 당대표한테 끌려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추측이죠. 이게 미리 좀 부담감을 갖지 않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23년 9월달에 그 위정교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당시 유창훈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정교사 관련돼서는 소명이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구속 기소로 뭐 이렇게 재판 받는 것이 뭐 합당하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이제 내버리니까 자꾸 이제 국민들을 봐서도 결국은 이게 유권 이제 무죄가 아니냐. 네. 권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법원의 칼이 법원의 저울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이제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정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언급하셨는데 보수 입장에서는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건 생각을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쩌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담감을 느낄까 네. 이런 의구심이 드네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기현 그 판사 같은 분이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사실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관되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서부지법에서는 굉장히 비겁한 판단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형소법 110조를 무력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당한 그런 영장들을 청구를 그 발부를 해준다라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정말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을 법리로서 바로잡은 케이스가 지기현 이 부장판사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지금 그 정재우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그 2심 재판부의 그 대등 재판부의 부장판사였던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요. 억울하대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예슬 재판관을 비롯해서 2인의 재판관들이 답을 정해놓고 가져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 본인은 하고 그냥 숟가락 다니더라고 얹었다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명 중에 2명만 찬성을 하면 어쨌거나 대등재판부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하니까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2심 그 선고 재판이 판결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조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화면 확대만 해도 다 조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조작이라는 표현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멀쩡한 사진을 조작 사진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엉뚱한 재판을 해버리니까 엉터리 재판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권력에는 굽신거리고 정작 자기는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면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은 재판 다른 두 명의 재판관들도 다 지인들한테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쓰자고 하지 않았다. 발을 그러니까 빼는 이게- 모양새네요. 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사실 그 허위 사실 공표죄 자체를 형해화를 시켜버린 상황에서 이제 와서 그렇게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후과를 또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